예, 안녕하십니까. 보궐선거가 지나고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이번 대선 전국에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죠. 유력한 대선 후보 여야의 윤석열과 이재명과 윤석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두 사람의 고민의 성격이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윤석열도 야권의 최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어떤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 본격적인 경선 국면까지 이게 고민이고, 이재명도 여권의 민주당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 본격적인 경선 국면까지 이게 지금 한 3, 4개월씩 남았는데 이 3, 4개월 기간 동안 이 고민이 갈수록 더 깊어질 것 같다.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양쪽 모두 보궐선거가 지난 뒤에 극심한 분열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처럼 친문 중심의 주도권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당을 쇄신할 것이냐,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친문 중심의 정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과는 달리 지금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3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180명이 넘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을 친문 주도권 정당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로 뽑힌 윤호중이도 그렇고 당대표 경선에 나선 주자 후보들도 모두 친문 의원들입니다. 거리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니까 이재명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민주당은 완전히 친문 일색으로 가게 되면서 비문 또는 반문인 이재명이 설 자리는 어딘가. 이재명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문재인 정권과는 차별화를 해왔죠. 보궐선거를 지나면서도 차별화를 분명히 하고 있고, 문제는 지금의 차별화와 민주당을 그대로 안고 가는 이 사이에서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줄타기가 경선 국면까지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민주당을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차별화를 놓을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을 놓칠 수도 없고 당의 기반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애매한 상황이 상당 기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이 윤석열도 안고 있다. 지금 야권이 보궐선거 압승의 분위기로 이어서 야권 대통합의 분위기로 바로 이어진다면 윤석열의 고민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이 지금 그런 국면보다는 분열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김종인과 금태섭 등으로 해서 국민의힘을 분열시키려는 노력, 또는 국민의힘을 그대로 두고도 제3지대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은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윤석열이 다음 달에 대권 도전을 선언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자신의 세력을 모으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야권이 전체가 통합이 되어 있다면, 지금 국민의힘과 안철수가 통합이 되어 있고 지금 금태섭, 김종인 모두가 아우러져 있다면 윤석열의 고민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 기간 분열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금 안철수와의 통합, 합당 문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 다음 김종인, 금태섭으로 대표되는 지금 제3지대 부분, 이게 당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이제 제3지대가 분명하고, 국민의힘 당권 문제도 지금 영남과 비영남, 그 다음에 중진, 초선 이렇게 나뉘어서 갈등을 겪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보궐선거 이후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전국, 윤석열과 이재명의 고민을 한번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모두 지금 대선 전국에서 이게 여야 양자구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자구도로 갈 것이냐, 이런 큰 틀 속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이 움직여가는 부분, 그들의 고민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코리아 리서치를 비롯해서 4개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것인데,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60%인데 윤석열에 대한 지지는 22%였습니다. 제1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한다, 37%, 제3세력으로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한다, 23%였습니다. 이걸 합하면 60%에 가까운데 윤석열의 지지율은 22%였다는 겁니다. 그럼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거의 3분의 1 정도만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윤석열이 지난 적폐청산을 하면서 윤석열이 휘두른 그 검찰의 칼, 그 적폐청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여권의 지지층으로서는 검사만 해본, 검찰을 하다가 옷을 벗은 윤석열이 바로 정치를 하는 부분에 대한 안티 세력이 있을 것이다. 지난 19일 리얼미터가 조사해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절대 대통령감이 아닌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중에서 비호감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물었는데, 윤석열이 23.9%, 이재명은 14.2%였습니다.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비호감도, 윤석열이 지지율은 1등을 달리면서도 비호감도도 가장 높은 것, 그 이유는 뭐냐? 역시 검찰을 하다가 바로 정치를 하게 됐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뭐 주로 야권 지지층들이 바라보는 부분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그 적폐 수사를 주도한 것이 윤석열이었다. 그 부분에 대한 역시 비호감도가 남아있다. 또 대선 후보, 대선 주자들이 이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윤석열에 대한 공격도 이제는 직설적입니다.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 정세균이 윤석열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짚었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사를 하다가 곧바로 정치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검사밖에 한 게 없지 않느냐. 윤석열은 예상할 수가 있죠. 앞으로 야권의 대선 후보들도 이 윤석열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의 고민은 앞으로도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전체의 대선판입니다. 전체의 대선 구도가 어떻게 짜여질 것이냐. 여기에서 가장 전체 대선판을 짜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현재 살아있는 권력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판을 짜느냐라는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다자구도로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다자구도로 가다가 정말 막판에 가서 양자구도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어느 한쪽이 통합을 하지 못해서 뭐 3자구도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4자구도를 유지하다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퇴임 뒤에 안전판이 가장 큰 관심거리니까 여당의 후보 구도를 다자로 가져가느냐 가져가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야권도 크게 변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이 지금 여권, 문재인 정권과의 어떤 선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아마 음해에 가까울 것이다. 야권 갈라치기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본다면, 국민의힘도 지금 당권을 놓고 지금 분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민의힘 바깥에 제3지대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당분간 상당 기간 이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윤석열은 한 달여 정도는 자기 세력을 모으는데, 자기 혼자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걸릴 텐데, 이 야권의 움직임이 이렇게 되어 간다면, 이렇게 분열상을 보인다면 윤석열의 고민은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로서나 야권 전체로서나 대선 전국에서 가장 놓쳐서는 안 될 것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지난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부분입니다. 하나는 지지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국민의힘 정당의 그 힘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낮은 지지율에서 급속하게 경선을 통해서 지지율을 높여가면서 결국은 마지막 야권 전체의 단일 후보로 등장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 그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혁신이냐 통합이냐 혁신이냐를 놓고 많은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절대적인 혁신, 가장 큰 혁신은 통합이다라는 점입니다. 야권 전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혁신이다. 이 점에서 모두 공감을 해야 한다. 그렇게 공감을 할 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 또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다는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초재선, 중진 이렇게 나뉘어서 쇄신이 먼저냐 통합이 먼저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쇄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통합이 당을 혁신시키고 야권 전체를 혁신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다 하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